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자치선거에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성기선 예비후보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기선 교수님이시죠? 가톨릭대. 네, 가톨릭대 교육학 교수입니다. 네, 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 네. 예, 교육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님도 하시고. 네. 2017년 11월부터 코로나 갈 때까지 2021년 작년 2월까지 했습니다. 예, 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경기교육대전환 포럼이라는 NGO 단체죠, 교육 관련한. 네네. 교사들과 학부모들, 또 지역사회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포럼 형태입니다. 네, 거기 상임대표. 상임대표입니다. 네. 교육부에도 계셨네요.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장님. 교육부에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이 교원 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점을 개편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상근하거나 근무하신 건 아니고 위원회로 구성돼서 외곽에서 전문가분들이 이제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만들기도 하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좀 관철된 게 있나요? 그게 지난 한 20년 동안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갈등도 있고 잘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갑갑증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단위에서 모여서 1년 동안 논의해서 바뀐 거는 이를테면은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좀 더 다양화하고 유연화한다. 왜냐하면 4대에 비해서 교대는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교원들, 신임 교원들이 들어오면 현장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교육 실습을 6개월로 늘리자. 그래서 교육 실습 학기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양성을 4대와 교육대학원으로 흩어져 있는 거, 교직 과정까지 흩어지는 거를 좀 통합해서 각각 특성화를 하자.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학 교육학으로 교수님이 계신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님도 하셨나요? 제가 사범대를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원래 학부 전공이 국어교육이었고 교육학을 분전공 하다가 국어교사 하다가 그래서 교육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는 교육사회학을 전공해서 교육사회학의 이슈는 뭐 교육에 대한 평등, 사회 이동, 이런 어떤 정의 문제, 요즘 얘기하는 공정 문제 이런 교육의 구조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니까 그 연구를 좀 했고 마치고는 이제 연구소 생활을 한 7년 했고요. 그다음에 가톨릭대를 2000년도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율곡교육연수원이라고 거기에 원장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6개 연수원의 연수를 총괄해서 연수체제 개편도 시도했었습니다. 교사를 뭐 재교육한다라는 건 좀 그럴 텐데 하여간 그런 기관이죠, 율곡연수원이? 네, 이 율곡연수원을 포함해서 경기도 교육연수원들이 하는 역할은 신임교사들 연수, 그다음에 일정 자격 연수, 그다음에 교감, 교장, 또 직무 연수까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체제를 좀 더 혁신적으로 바꾸자 해서 한 2년 반 동안 연수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교수님이라 초중고 교육은 잘 모른다 이런 비난은 받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뭐 2010년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해왔고요. 제가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학술 단체인데 거기 대표를 하면서 현지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협업을 해왔고 2011년도부터 경기도 혁신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 그래서 혁신 학교의 핵심 멤버들 20명씩을 매년 훈련시키고 그걸 한 5년을 연속으로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현장 초중등 교사들과 협업하고 소통하고 또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지 교사들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 들어와서 교육학을 했고 교육 현장을 알고 국가 교육 정책을 또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와 그 전문적인 깊이는
아마 다른 후보들하고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고. 특히 뭐 율곡연수원장 하시면서 뭐 교사들의 그 직무연수나 이런 걸 다 하신 거니까 그 웬만한 관리직들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러신 분입니다. 성기선 예비 후보님. 자, 이제 성기선 후보님이 출마를 왜 교육감으로 왜 하셔야 될지 출마의 비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3월 14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기본권이라 그럴까요? 그 기본권도 모든에게 포함되어 있고 그 기회균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경기 혁신교육이 지난 1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교육이 혁신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발전해왔고 미래교육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 정부에서 교육이 퇴행할 것이다. 과거의 교육은 경쟁교육, 차별교육, 입시 위주 교육,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학교 생활을 만들었던 경험을 우리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를 향해서 정말 빠르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육 현장도 알고 정책도 알고 이론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깊이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위기의 경기교육, 미래로 가야 되는데 과거로 가려고 하는 경기교육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의 전문가, 든든한 교육 전문가인 저 성기선이 경기교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주 시간 좀 여유 있게 좀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 출마의 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촬영 전에는 전때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가 곧 들어서는데 그거의 교육 방향, 그 정부의 교육 방향과 좀 그거에 대한 우려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출마 변에서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말씀 못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보완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008년부터 경험했던 소위 말해서 MB 정부의 교육 정책, 그게 핵심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을 부추기고 자본의 논리가 학교로 들어오고 또 상층, 특권층을 위한 어떤 그 혜택을 주는 대신에 나머지 교육들은 굉장히 퇴행하는 MB의 그 고교 다양화 300이 대표적인 그 정책이었고요. 그 정책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고 문정부 때 2025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을 다 했는데 다시금 그것을 지난 15년 전의 모습으로 돌린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10년, 20년, 30년 뒤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준비시키기도 모자랄 판에 과거 퇴행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고요. 특히 경기 혁신 교육의 이런 어떤 그 지난 역사를 보면은 정말 퇴행 교육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성장했던 교육에 대한 가능성, 교육의 희망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다는 그런 위험, 또 위기감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거 퇴행 교육을 막아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훨씬 더 퇴행할 것이다. 교육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 예, 이런 포부까지 이제 들은 거로 하고요. 제가 이제 공약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캠프에서 받았어요. 그 공약을 이제 대표 공약 단 5개만 많으시지만 다 얘기할 수 있을지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한정된 다른 후보님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한 대담을 좀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해보겠는데 아주 1, 2분까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을 보니까 코로나19 후유증 극복하기 위한 4R입니까? 4R입니까? 이게? 4R. 예. 읽기, 쓰기, 셈하기, 사회성. 이걸 종합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공약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시대든지 교육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90년대도 교육 위기, 2000년 넘어서도 교육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의 교육 위기는 그때와는 또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지난 2년 반 정도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가 셧다운되고 수많은 어떤 그 등교를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고 또 거리를 두라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 수업하고 전혀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했던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학부모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위기가 그냥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의 측면에서는 이 결손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 이 사회성의 영역, 사실 모든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쩌면 2년 반을 지체했다. 결손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결손된 부분을 빨리 메꾸지 않으면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학력 격차나 학력에 대한 부족점이 있으면 이게 그냥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적으로 그 결손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코로나19 후유증을 위한 그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교육적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라든지 이 사회성이나 인성에 대한 문제, 건강이나 신체 발달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관련된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지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손이라는 것이 아마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대학 또는 성인이 됐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제가 보기로는 학력의 문제도 있지만 이 심리적, 사회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고립감, 분노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조절 같은 것들도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다른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대책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인 여건들을 총집결해서 종합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일성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4R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보충하자면 되게 이제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말하기, 듣기, 뭐 읽기, 쓰기, 뭐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기초학력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R 붙은 것은 그러니까 relatedness라든지 relationship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관계성. 우리가 이제는 개인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협업의 시대고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 말도 하지 말고 마스크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협업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 사회성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코로나가 3년째 되다 보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은 1, 2학년 때 친구들과 정말 뭐 사귈 시간이 사실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이게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게 그 또래 집단, 대개 이제 또래 집단으로부터 상호작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친구의 생각도 듣게 되고 나와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접하는 첫 길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차단되는 순간 자기중심성, 개인주의, 나만 오로지 생각하는 그런 뭐 문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문제시 돼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그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제를 두겠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모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한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의 논리는 가만히 놔둬도 20명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은 지금의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물론 이제 도농 간의 또 격차가 또 심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도심의 신도시는 특히 뭐 김포나 이런 데는 그 굉장히 과밀학급이 많고 학교가 적은 반면에 또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학급 학생 수는 매우 적죠. 그래서 이제 이걸 평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상한선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밀학급, 과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요. 또
또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제 교원의 수급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급을 더 신규 교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논리가 역시 경제부채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그 양성기관에서 교원을 그 희망하는 그 예비 교원들의 경우에 자리 숫자 TO가 굉장히 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적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도심의 과밀학급이라도 2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학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저학년에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성이 필요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라도 해야 된다. 연구에 의하면요, 모든 이런 교육적 격차는 아동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초기 사회화 과정이라 하면 나이가 낮은 유치원,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때거든요. 이때 집중 지원하면은 중고등학교 때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 근데 역으로 위에만 지원하면 밑에서 만약에 벌어진 차이를 좁히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출발점의 평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족한 아이들 집중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AI 튜터라는 걸 내셨어요. AI 튜터를 이용해서 예습 복습을 지원하겠다. 네, 지금 뭐 여러 다른 분들도 AI 얘기하는데 사실은 AI가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종적인 답은 결국은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AI가 모든 어떤 이 기술공학이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사실은 잘못됐다. 교사가 학생들과 인간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 부족 부분, 지금 제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캐롤이라는 교육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학습하는 속진 학습자, 그리고 느리게 학습하는 학습자, 이 사이에 속도가 최대 한 5배 정도 차이 난다. 캐롤은 모든 사람은 모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좀 더딜 뿐이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캐롤은 완전 학습, 메스터리 러닝이라고 하는 완전 학습 이론을 이제 제시했는데 교육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을 많이 주죠. 학교는 속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소외가 되죠. 이제 그런 공간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더 좋고 줄어들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AI를 통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발전해 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학년이나 그 교육과정상에서 이수해야 될 성취를 이수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 단계마다 AI 튜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체제, 그게 보조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교육감이 당선되시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AI 튜터를 활용하는 학습 공간인 뭐 EBS 무슨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제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교구제도 뭐 내용이나 방법들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AI 개인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그 단계별 그 컨텐츠가 반드시 탑재될 거고요. 학교 현장 교사들이 언제든지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공동의 교육 과정들이 올라갈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그걸 활용해서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AI 튜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로그인해서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적인 장치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는 채덕지 교육 강화 및 발달 단계에 맞는 기본교육 실시 이걸 내셨어요? 저희 때는 지덕체였던 것 같은데 바뀌었나요? 바뀐 지 오래됐나요? 바뀐 게 오래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채덕지입니다. 그게 이제 구한말로 오면서 덕체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대에 오면서 지덕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정신 전에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덕지고요. 예. 덕체지 그러면은 인성, 덕목 이걸 강조했던 시절이라면은 현대 와서는 지덕체가 돼버렸잖아요. 지식교육이 강조됐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체덕체가 저는 맞다고 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신체 발달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관계 형성 이 덕이 두 번째 덕목으로 가야 되고 지식교육은 그 이후에 그 기초 위에서 지식교육이 가면은 훨씬 더 조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말고라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 건강이 예전과 달리 체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맨날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뛰어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건강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도록 할 것인가 이제 이게 학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 체육이라든지 동아리나 이런 창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덕의 경우에 특히 이제 이 혁신 학교를 통해서 그런 체험 활동이나 다양한 어떤 관계 형성, 협업하는 능력 이런 걸 많이 길러왔는데 그걸 더 강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식 교육은 그 기초 위에서는 충분히 탄탄한 지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덕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용어를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체덕지. 그게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공약으로는 이제 미래형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학교를 심화 발전시키겠다. 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도에 13개 학교부터 혁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공교육의 어떤 붕괴, 공교육의 황폐와 위기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기의식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밑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바꾸고 교육 내용을 바꾸고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정말 내부로부터 바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고 그게 지금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 약 2,500개 학교 중에서 절반이 넘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교육이 내부로부터 개선되고 혁신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경기도 교육청이 꾸준히 걸어왔던 길을 이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은 양적으로 전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 혁신 교육을 선도해왔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 혁신 학교나 혁신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나오죠. 이를테면은 뭐 학력에 대한 문제. 혁신학교 가니까 공부를 못하더라. 사실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얇은 믿음이라고 뭐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종단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추이를 분석해 보면은 오히려 혁신학교가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원래 혁신학교는 수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수업을 바꾼다는 것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한다는 거죠. 일반 학교에 가보면은 약 70%, 60%가 아이들이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고 자기 목소리를 찾게 하고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혁신학교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는 혁신학교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학교도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더라. 충분히 그건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할 거냐? 미래학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사실 공허해요. 기술공학적인 무슨 시설만 갖추면 미래학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좀 더 미래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형태가 좀 더 강화되는 걸 저는 미래학교로 보는데 이 미래형 혁신학교를 잘 꾸며서 지금까지 비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한국 교육의 하나의 대표로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신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심화 발전시킬 생각이지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 비난하듯이 없애거나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비판은 수용하고 잘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진행.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까는 굉장히 길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말 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뭐 부족한 건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이런 좋은 공약을 가지고 계시고 경력도 화려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꼭 성기선이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고도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되지 않냐.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경기교육의 경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가 약 2,500개고 유치원이 2,200개고요. 학생이 약 160만의 거대 규모입니다. 학생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교원,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행정 재정, 일반 어떤 행정, 그리고 대학 입시까지 고등교육과 연계성까지도 고민하는 그리고 지역사회 마을과 협업해야 되고 또 교육부와 협업해야 되고 그 역량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출발해서 연구원, 그다음에 그 교육학 교수 22년, 그리고 연수원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시다시피 평가원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수능 출제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구 개발입니다. 수능 출제가 잘못되면 원장이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제가 2017년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능을 연기를 한번 했죠. 그때 원장이.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왔을 때도 수능을 또 연기를 했습니다. 네 번의 수능을 제가 담당했는데 두 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지난 한 30여 년 동안에 사실 수능이 연기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 연기됐는데 제 임기간 내에 두 번 다 연기를 했어요. 근데 성기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뭐 저는 드러내놓고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런 굉장히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 교육계 위기 상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 뽑았던 문구가 생각납니다. 땅은 흔들렸지만 문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줬고 그 이후에도 수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해에 또 고성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출제장이 불탈 뻔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막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갈등 상황을 제가 잘 풀어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5만 정도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비정규직도 한 3, 4만이 됩니다. 수많은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등 조정자 역할을 교육감이 해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이면서 교육 행정 전문가이면서 이 갈등 조정자, 위기 관리 리더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경기교육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감히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앞에 부분 쭉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찍어달라. 아예 그냥 지금 참 단일화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목금 3일 동안 선거인단이 지금 모아졌고 3일 동안 그 선거인단 대상에 온라인 투표가 들어가고요. 경기도민 대상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두 가지 자료가 6대4 비율로 해서 4명의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가 5월 1일 날 그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든 같이 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있고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무슨 과거의 경력 두 줄밖에 못 씁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경기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신뢰할 수 있는 역량, 믿음 있는 전문가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꼭 저에게 그런 어떤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우리 예비 경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 선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도지사 선거와 시장 선거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이 교육감 선거는 당이 관여하지 못하고 정치 세력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교육계에 대해서 진보 보수 이것도 사실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에 좌와 우가 있느냐? 사실은 저는 좌가 우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에는 앞과 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교육이 과거로 퇴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정말 한시바삐 세계 교육개혁의 흐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답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 삶을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적인 논쟁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 내부의 논리,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비 경선에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교육감 선거에도 그러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육적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선거인단은 이미 어저께 다 마감이 돼서 네, 아마 후보 캠프별로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누구를 찍을지를. 네. 선거인단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혹시 성기선 예비후보님 이걸 보시면서 다른 후보를 통해서 했지만 저분 말씀 들으니까 이분 찍어야 되겠다 해도 그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선거인단은 이렇게 확정이 됐고 일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가 이제 그래서 전화로 다 가는 건가요? 네, 전화로 네. 그것도 아마 27, 8, 9, 3일 동안 네. 경기도의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대상의 전화 면접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네.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경기교육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새 저도 막 선거판이다 보니까 엄청난 전화, 녹음 전화 막 이런 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끊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런 여론조사 기간 27, 8, 9 네. 요때 혹시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 오는 거 끊지 마시고 좀 받아서 교육감 후보로는 성기선을 기억해달라. 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는 그것만 표현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를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은데 저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기선제압 성기선입니다. 기선제압 성기선. 왜냐하면 여기 교육감 선거는 나중에 본선에서도 그렇지만은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다는 거는 이게 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가 이렇게 순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을 찍어줘야 되지 번호를 기억했다가는 기선제압의 성기선. 네. 저는 이제 평상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의 반대는 퇴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좌와 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비교육, 교육과 반교육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따라서 이념에 대한 논쟁, 이게 아니라 정말 교육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을 뽑아서 경기교육이 교육적으로 잘 가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까지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